안녕하십니까, 김홍엽 성사입니다. 오늘은 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기장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부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장이라고 하는 건 장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먼저 장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는 통상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익과 지출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는 거 그런 걸 장부라고 하는데, 보통 장부를 보면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에서 쓰는 가계부, 또 금전 출납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장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간편장부고 또 하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면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또 맡겨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을 구하던가. 그런데 급여가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세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부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간편장부고요. 내용을 보면 거래 일자 순서대로 수입과 지출, 그리고 고정자산의 증감 이런 것들만 표기를 하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복잡하지는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찮은 면은 좀 있죠. 그리고 복식부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복잡해요. 이것은 계정 과목별로 일일이 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짜리 상품을 샀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돈이 안 나갔으니까 현금 출납부에는 기록되지 않겠죠.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상품 500만 원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 걸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현금 입출금이 없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이렇게 적고 부채가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또 대변에는 현금 500만 원이 나갔다라고 표시를 하고 자산이 그만큼 감소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이라든가 현금, 예금, 아니면 급여, 복리, 후생비, 매출, 여러 가지 항목이 계정 과목이 발생될 텐데, 그 계정 과목별로 전부 다 매일매일 발생 일자 순서대로 전부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보통 지금 회계학과 나오신 사장님들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전문 경리나 아니면 회계사무실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복잡한 기장을 왜 도대체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기장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우선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또 작성해서 뭐에 쓰느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월 말이 됐어요. 그러면 반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내가 반년 동안 또는 뭐 12월 30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 시점에서 내가 사업을 쭉 해왔는데 내가 도대체 자산이 얼마큼 남아있고 그리고 부채는 얼마큼 남아있는가, 이걸 알아야 내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건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쭉 표시를 해서 궁극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또는 당기 순손익을 표시해 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지출, 손익을 표시해 주는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내가 6개월 또는 1년 후 또는 2년 후, 3년 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년 후면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떼부자가 되겠구나, 아니면 6개월 후에는 폭망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부를 하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장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정보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럼 우리 사장님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좀 봅시다. 결손 나고 이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큼 매출이 얼마고 현재 자산은 뭐가 있고 빚은 얼마 안 되고 매년 이익은 이만큼 나고 있으니 전망이 밝다. 그러니 장기 저리로 좀 돈을 빌려다오. 이런 의미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이라든가 신용평가, 그리고 특히 외부 자금을 유입시킬 때, 그러니까 제3자한테서 투자를 받는다든가 코스닥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장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뺀 게 소득인데, 국세청에서 볼 때는 각 사업자들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공평하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나 장부 안 하겠다, 골치 아프다,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 대신에 내가 가산세 좀 더 내고 남들보다 세금 더 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간편장부도 싫다,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나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장부가 없어도 다른 증빙이나 이런 걸로 소득이 파악될 수 있으면 그 실질적인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사실 장부 안 하면 그게 파악이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업종별로 정부에서 미리 소득률이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정부에서 내가 하는 음식점은 30% 마진율을 본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영업해서 매출이 1억이 올랐는데 내가 장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소득률이 30%라고 정해놨다면 그냥 3천만 원이 내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따져보니까 3천만 원은커녕 2천만 원 손해를 봤더라. 매출은 1억인데 임대료하고 비용하고 인건비 이런 거 지출 나간 게 1억 2천이나 되더라. 그럼 손해 봤으니까 원래는 세금을 낼 게 없는 거죠. 소득이 마이너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안 하면
무조건 이익 본 걸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강제하고 있어요. 반드시 장부를 하도록. 그러면 이 장부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소득세를 100만 원을 내요. 100만 원을 내는데, 근데 보통 장부를 하면 세금이 좀 줄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소득세를 내는데, 장부값이라는 게 이제 매월 기장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조정료라는 걸 또 내요. 두 가지를 합쳐보니 120만 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내가 세금 줄어드는 게 그 120만 원 더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세금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소득률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세금을 1년에 500만 원 내요. 500만 원 내는데 장부를 하니까 한 200만 원 줄더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00만 원 줄더라.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기장료하고 조정료하고 1년에 합쳐서 150만 원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쨌든 나는 5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장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세금 줄어드는 게 100만 원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120만 원 정도 돈이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20만 원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편의성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성도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간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장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해야만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지나간 연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수정하거나 경정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부를 하시되 그 장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기장료 플러스 조정료가 비슷한 시점, 이때부터 장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이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면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를 초과하는 매출액은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요. 그거는 이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7,500만 원 매출액 기준입니다.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요 중에서 욕탕업은 제외예요.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 이런 업종들은 7,500만 원 수익 금액이
이상이 되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업종입니다. 이것은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건설업 중에서 비거주형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이런 업종들은 1억 5천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억 이상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요 도소매업 중에서 상품 중개업은 제외입니다. 상품 중개업은 여기서 보면은 7,5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7,500만 원, 1억 5천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업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하셔야 되고요. 장부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